오늘의 배구는 배당 단결, 농구는 어제처럼 역배. 제1경기 원주 동부 대 서울 SK입니다. 국내 배당은 원주 동부 2.19, 서울 SK 1.47 배당인데 국내 오스가 겉으로 보는 배당은 서울 SK가 이길 것처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원주 동부의 승리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배당이 해외 배당 대비해서 실제로 나와야 되는 국내 배당인데 원주 동부의 일반 배당을 다시 0.04 정도 뜯고 또 플랜 배당도 다시 0.02 정도 될 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절상률과 실제로 나온 적정 배당의 결과가 다른 만큼 이 경기는 배당으로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부가 좀 더 이긴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최근 양 팀은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팀을 보면 SK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창원 LG와 하락세에 들어간 KCC 상대로 승리를 한 반면 동부는 오리온스, 모비스라는 더 위의 순위에 있는 팀들에게 승리를 한 것인데요. 일단 동부의 상승세 요인은 새로 합류한 2인 오브라이언트, 강상재가 이제 팀에 점점 녹아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 멤버 김종규가 있어서 사실상 트리플 포스트를 봐도 무방한데요. 거기에 더해 4쿼터만 되면 날아다녀주는 허운까지 최근 분위기가 좋다 보니 이길 팀의 상승세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이유고요. 반대로 SK는 5경기 4승 1패로 아무리 약한 팀 상대로 했다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 팀 다 상승세에 들어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반대로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상대 전적은 SK가 동부의 천적인 팀이나 다름없는 팀인데요. 최근 10경기만 보더라도 7승 3패, 홈에서의 5경기도 1승 4패이며 2연패 중입니다. 거기에 올 시즌 2번 맞대결 모두 지면서 그 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팅은 그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양팀은 서로 지금 큰 부상자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분위기도 상승세로 들어서려는 조짐까지 있어서 이 경기 주력 배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부가 SK를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은 외곽을 방어하고 달리는 농구를 구사하는 SK 상대로 흐름을 내어주지 않고 또 높이를 이용해서 SK를 저지할 수 여지가 있는 만큼 주력보다는 부주력으로 해서 풀핸 정도로 가는 것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국내 배당 해석을 했을 때도 그렇고 4쿼터만 되면 날아다니는 허웅더 최근 팀 기세와 같이 오른 만큼 이번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풀핸 배당을 부주력으로 가는 게 배당 대비해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2경기 현대캐피탈 대 삼성화재입니다. 국내 배당은 일반승, 핸디캡 모두 삼성화재의 승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 또한 벌써 삼성화재 핸디캡 쪽으로도 많이 빠지고 있고 배당이 빠지는 이유는 뭐 다들 왜 그런지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캐피탈은 용병 히메네즈가 아예 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번 시즌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더 좋았다고 장담하기 힘들 정도의 용병이었는데요. 새로운 용병은 펠리페가 합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펠리페가 합류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당분간 현대캐피탈의 부진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반대로 삼성화재는 용병 러셀을 필두로 다른 국내 선수들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사기가 올라가 있고 또 지더라도 5세트까지 만들어내는 등 끈적함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 요새 완전 폭망 수준입니다. 거기에 문성민의 득점도 터져주지 못하고 공격은 허수봉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편에서는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이기기 위해서는 문성민의 공격이 반드시 터져줘야 되고 상대편의 강력한 서브를 어떻게 받고 러셀을 어떻게 봉쇄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과제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토태웅이 장난질을 많이 해서 얻을 결과라지만 최근 무너지는 내용을 복귀해보면 공격할 때 손발도 잘 맞지 않고 선수들의 자신감도 많이 하락돼요. 토태웅이 중간중간 코칭 하는 것도 너네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현대캐피탈 홈이라고 할지라도 삼성화재의 일반승은 기본적으로 해줄 거라 보여집니다. 욕심 같아서는 마인승 언더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몇 차례 언급한 대로 상대 감독은 토태웅 간과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1.42 배당에 일반승만 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3경기 현대건설 대 페퍼저축은행. 이 경기 따로 뭐 설명이 길게 필요할까요? 배당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승리 확률이 80%가 넘고 배당이 1.01 배당입니다. 그만큼 현대건설이 수리를 얻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문제는 핸디캡입니다. 과연 현대건설이 셋아웃이 되느냐 못 되느냐. 최근 페퍼저축은행의 행보를 보시면 이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용병 엘리자벳이 약간의 부상으로 인해 초반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한비의 부담도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팀은 공격을 수비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디브, 리시브는 왜 신생팀인지 왜 신인들인지를 최근 들어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1라운드 맞대결에서 풀세트 접전까지 갔던 이유는 야스민이 3세트 이후 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플랜이 꼬이면서 경기가 이상하게 풀세트 접전까지 펼쳐졌는데요. 야스민의 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현대건설의 최근 고등학교 수준의 배구를 보여주면서 연패를 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1세트를 딸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전 한 세트도 따지 못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페퍼를 이미 이번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상대팀의 플레이도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온 데다가 엘리자벳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라는 점, 최근 무너지는 경기들을 직접 관전하고 나서 이 경기를 한 세트는 따겠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그냥 이 경기는 눈 딱 감고 주력으로 배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